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어제 미국 증시 변동폭이 엄청났습니다. 어, 거의 마감하기 한 1시간 반, 2시간 그 사이에는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급등을 해서 상승 전환을 했다가 또 하락했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다우존스가 0.4%대 하락하긴 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0.2%대 하락, 그냥 약보합권 정도 하락 마감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좀 빠졌지만 다른 종목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아마 장 초반에 좀 빠지더라도 상승 전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코스피가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좋긴 좋았는데 이제 코스피 쪽에 외국인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지만 대형주들 반도체 위주로 해서 대형주들이 좀 빠졌고, 지금 이제 우리 그 장 마감하고 정규장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이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큰 폭으로 갑자기 빠지고 있습니다. 큰 폭이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0.3, 0.4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지금 거의 0.7% 정도까지 낙폭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미국 증시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오늘 증시가 뭐 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훨씬 많고 하락 종목이 훨씬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생각보다는 못 갔던 것이 아마도 이제 그 대형주들 덩치 큰 애들이 좀 더 많이 빠진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98원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95달러대 초반으로, 이제 어제보다는 0.1% 정도 하락해서 뭐 큰 의미 있는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좀 낮게 이 유가가, 국제 유가가 안정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 지나치게 그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몰빵 투자를 좀 하기는 어렵고, 좀 현금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조절을 하면서 가져가야지, 잘못하다가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그 하락장에 또 맞물려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8종목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로보티즈, 원익홀딩스, LNF, 미래에셋증권, 인텔리언테크, 하이브, 태광,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8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가 뭐 종목 자체는 당연히 좋은 종목인데 그 로봇이 업종이 하루 가면 하루 빠지고 지금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종들이 뭐 예를 들어서 원전이라든가 지금 그 예를 들어 광통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미국에서 큰 어떤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업종 전반적으로 급등을 했다면 내일은 또 빠지는 그런, 그러니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하는 그런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게 좀 애매합니다. 어제까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냈던 로보티즈가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2%대 하락했고요. 일단 뭐 그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좀 이어졌고,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히려 샀는데 이제 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 갔던 종목들, 어제 샀던 종목들을 덜어내는 그야말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얘는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쪽에 60일선, 아래쪽에 회색 120일선 그 안에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60일선 부근, 60일선이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7만 원 언저리에서는 밀리고 지금 26만 원까지 이제 밀렸습니다. 근데 121선 아래쪽에 24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4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되는 그 사이에서 일단 지금 움직이는 거고 3월 초에 121선 부근 아래까지 아예 밀렸다가 쭉 올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계속 급락을 했다가 그거를 만회하면서 이제 올리고 있는 건데 60일선까지 이제 도달만 하면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한 2주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예 60일선 부근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아예 음봉을 만들면서 빠지고 지금 25만 9,500원까지 이제 주가가 더 좀 더 밀렸는데요. 로봇주들은 다시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에 일단 짧은 5일선 정도 25만 9천 원 이런 정도 자리에서 이제 지지를 받은 다음에 반등을 하기를 이렇게 기대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60일선을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 아직은 없고요. 121선을 뚫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 매도할 필요도 없는 그냥 홀딩 또는 관망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원익홀딩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세게 들어왔고요. 뭐 원익홀딩스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개인이 35만 주를 매도했고 최근 한 달간 200만 주 넘게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돌고 돌아서 결국 한 달 전 주가 수준 34,000원대까지 온 거예요. 오늘 크게 올랐지만 한 달 정도 주가 수준을 회복한 거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봉을 보면 얘도 방금 로보티지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로봇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체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121선을 뚫고 내려갔던 이 전쟁 터지고 나서 뚫고 내려갔던 상황에서 121선 회복한 다음에 이제 찔끔찔끔거리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쪽에 초록색 61선이 37,8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한 10%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요. 이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61선 정도가 이 원익홀딩스의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1선을 깨지 않으면 굳이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21선 자리는 31,0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LNF.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가 마찬가지냐면 그 2차 전지가 계속 빠지고 나면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오르면 빠지고 하는 그 순환매가 돌아오는데 이틀 동안 외국인이 팔더니 오늘 46,000주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는 3% 정도 올랐습니다. 어제 3.77% 빠졌던 그 전날이 11만 1,400원인데 지금 11만 1,500원이잖아요. 지금은 11만 300원. 네,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매 외국인이 팔았다가 이제 오늘은 매수가 들어온 거고 또 다음 주 초반엔 또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일봉을 보면은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이게 21선이에요. 위쪽에 21선이 11만 3,700원인데 네, 오늘 고점이 11만 2,700원. 아예 21선까지 가지도 못했고요. 121선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11만 3,000원인데 11만 2,7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고점이 위에 있는 121선, 21선, 뭐 61선도 11만 3,500원. 그러니까 그런 그 이평선들이 위쪽에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자리들에 부딪힐 때 밀려 내려오는. 그래서 LNF가 오늘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거는 2.95% 오른 것. 근데 1.85% 상승한 채로 지금 11만 300원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강하게 움직인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다. 이 위쪽에 20일, 60일 선에 또 120일 선에 눌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눌리는 그 흐름은 주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LNF도 위쪽에 있는 21선이나 121선, 61선 이런 자리들을 뚫고 올라가야만 되지 이 아래쪽으로 밀리면 역시나 관망하는 그런 구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좀 이르다. 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네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자, 전쟁이 지속되면 주가는 빠질 테고 그러면 증권주들은 하락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증권주들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수나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매도했던 양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순환매 도는 그런 상황에서 며칠 음봉이 3일 연속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지 이게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다. 뭐 거래량도 최근에 600만 주, 800만 주, 900만 주, 2,800만 주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580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은 얘는 이런 상황. 21선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지지를 어제 받지 못하고 이제 뚫고 내려왔죠. 오늘 21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했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21선이 68,200원. 오늘 고점이 69,400원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랑 말랑 하면은 주가가 밀려요. 왜냐하면 전쟁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지금 전쟁이 어제 그 증시가 지금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발언, 그다음에 어제는 네타냐후의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증시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반영을 하면서 전쟁이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다면 그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면서 증권주들의 그 상승폭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21선 아래에서는 굳이 매수할 필요 없이 관망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인텔리안테크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만 주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고 있었지만 기관이 5일 연속 매도. 오늘 외국인만 사면서 주가는 1% 미만으로 지금은 이제 1.13%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12만 2천 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일봉을 보면 얘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오늘 같으면은 10% 가까이 11만 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쭉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국에는 시초가가 12만 1,500원이니까 양봉을 만든 건데 약간이지만 21선이 12만 4,100원. 근데 지금 12만 2천 원. 오늘 고점이 12만 5,400원이니까 깨고 올라갔다 밀린 거죠. 그러니까 약한 거예요. 지금 그 종목이 하나같이들 주요 저항선들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겁니다. 장중에 주요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네 만에 하는 자리까지 가면 어김없이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은 바로 매수 이런 것보다는 21선 아래쪽에 있을 때는 관망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이브입니다. 네, 하이브 이제 이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4년 만인가 그래요. 지금 BTS 완전체가 공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알고 있는 재료인데다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 하이브 그러니까 BTS 공연 전 마지막 거래일.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이제 다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금요일까지 늦어도 금요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까지만 보유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지금 3일 연속 음봉을 맞으면서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죠. 자, 이 종목 개인만 계속 매수하고 3일 연속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봉 보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오늘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6% 정도 하락했고요. 시초가 대비해서는 4.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는 그동안에 60일선 따라서 기울기 맞춰서 올라가다가 60일선이 오늘 기준으로 35만 7천 원인데 6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갔었지만 60일선 다 내주고 이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21선 아래쪽에 추세선이 121선 그러니까 추세상 121선이 32만 5천 원이니까 한 2만 원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이브가 잘 가려면 이제 저점 어디까지 저점을 잡아야 되나 32만 원대까지 저점을 잡은 다음에 BTS의 공연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작년 4분기 그 결산 아마 이제 3월 말에 이제 결산을 하게 되고 지금 결산이 하나씩 이제 막 나오고 있을 건데 네, 그 결산 실적을 보고 그다음에 1분기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고 최근에 보면은 증권사들 리포트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상황인데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을 들고 간다면 32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늘까지 팔지 못했다고 하면은 32만 원. 121선까지 지금 어느 정도 더 남아있냐면 5.7%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5.7% 정도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어제 오늘 비중을 한 3분의 1씩은 줄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장중에도 말씀드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렇게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걸 매도를 못한 상황에서 이걸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월요일 날 음봉이 뜬다면 저는 매도를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매도를 못 한다면 121선 부근까지 밀릴 게 뻔하고 음봉 나온다면 그럼 121선 부근에서 121선까지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241선까지 가는 거죠. 29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가격 지지 받을 때까지는 추가로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죠.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뭐 완전히 돌아선 상황에서 곧바로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마이너스 0.84%까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미국 선물지수 빠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월요일 날 우리 증시는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본다면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금 가진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이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근데 121선 정도까지 만약에 개파락 출발한 다음에 곧바로 양봉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못 팔았다면 월요일 날 아침 흐름을 좀 보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뭐 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마이너스 0.9%, 네, 마이너스 0.88까지 갔었습니다. 방금 전에. 자, 그 다음 종목 태광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네. 뭐 이건 수급만 봐도 그냥 대단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뭐 거래량도 340만 주 최고로 많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일봉을 보면 2년치 일봉을 쭉 내려놓고 보면 이렇게 고점을 깨고 이 상단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상단을 확장해 가고 있는 그런 그 자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를 보면 한 38,000원? 네, 그 정도. 그러니까 고점 일단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35,000원대니까 한 10%, 7, 8%? 네, 그 정도 더 올라가면 이제 상단의 고점 아마 추세선상의 고점 이평선 그 고점 저항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략 38,000원 정도가 고점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38,000원 정도까지는 뭐 갈 거니까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야, 선물지수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지금 거의 마이너스 0.97까지 지금 밀렸습니다. 1% 넘게 하락하겠는데 이게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지금 이 말씀 이거 녹음 시작한 지가 지금 18분밖에 안 됐는데요. 시작할 때 0.34% 정도였어요. 0.3에서 0.4. 근데 지금 0.9 얼마입니다. 한 20몇 분, 30분 정도 사이에 0.5%포인트 정도가 더 내려갔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광은 어쨌든 신고가 쓰고 있는 종목이니까 더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워낙에 하는 일이 많은데다가 뭐 원전이라든가 또 그 희귀 광물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전쟁 터질 때 초기에 60일선까지 밀렸던 자리가 상당히 좋아 보였던 자리인데 이제 급반등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장대 음봉 만들면서 쭉쭉 빠지죠. 그러면서 21선 부근까지 밀렸다가 오늘 21선을 저점으로 장대 양봉을 싹 만들어 버립니다. 21선 오늘 73,200원. 오늘 저점이 72,600원. 그러니까 딱 시초가 73,100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73,000 오늘 21선이 73,15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1선에서 딱 시초가가 만들어지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오늘 뭐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터졌고 좋은 흐름 속에서 일봉을 보면은 이렇게 21선 부근에서 장대 양봉. 그러면 얘는 수급도 좋지 장대 양봉 만들어내면서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9만, 18만 5천, 9만, 네, 9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까지 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1차로는 지난 3월 13일에 있었던 8만 5천 원 정도 고점 자리 1차, 2차로는 9만 원. 네, 이렇게 보고
수급이 좋으니까 좀 더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우, 지금 선물지수 마이너스 1.06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이 미국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이렇게 빠진다는 건 대형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뜻인데, 네,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따가 시황 정리를 하면서 조금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 제발 주말 잘 지나가야 될 텐데.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